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오늘 방송 3법과 노란봉투법 등 여야간 쟁점 법안을 여당 주도로 조금 전에 통과시켰습니다. 국민의힘이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상황이어서 여야 간의 극한 대치가 예상됩니다. 집중토론 임명진 전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 김태일 전 장한대 총장과 정치 현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어제 타결된 한미 관세 협상 소식부터 좀 다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숫자에 대해서 상호 관세 15%라든지 3,500억 달러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이제 타결을 이뤄서 일단은 좀 뭐 안도하는 분위기 같고요. 이제 앞으로 이제 후속 협상을 통해서 이제 우리 이익을 좀 더 이제 극대화하고 피해를 이제 최소화하는 그런 일들이 남은 것 같고, 또 2주 내에 이제 한미 정상이 이제 만나서 회담을 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마 관련된 이제 후속 논의가 좀 더 나올 것 같고, 또 이번에 빠진 이제 안보 분야와 관련한 정상 간에 어떤 또 협상 결과가 나올지 주목되는 상황인데, 관세 협상 관련한 이제 평가와 함께 한미 정상회담에 어떤 자세로 좀 임해야 될지 좀 조언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말씀드릴까요? 예. 평가는 뭐 대체로 좋은 것 같아요. 예. 오늘 오전에 외신들도 이구동성으로 뭐 그만하면 잘했다 하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국내에서 기업체들과 경제계에서도 괜찮다. 이제 그 우리 경제의 불확실한 요소를 제거하게 되었고, 또 우리 기업들의 어떤 경쟁력을 마음껏 좀 이렇게 펼칠 수 있는 기회도 얻게 되었다. 뭐 이런 평가를 하고 있는 걸로 봐서 뭐 그럭저럭 괜찮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디테일에 뭐가 있다고 하는 얘기처럼 향후 진행될 또 구체적인 이 협상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또한 이 첫 관문을 잘 통과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하고 또 만만치 않다는 점에서 뭐 긴장은 계속 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선 한미 관세협정 그 미국의 태도가 아주 불쾌하기 짝이 없어요. 그 일국의 부총리가 가는데 비행기 타기 1시간 전에 오지 말라고 그러고, 그게 아무리 뭐 미국의 갑이라고 그러지만 그게 되겠습니까? 그 참 불쾌하기 짝이 없어요. 협상 과정에서 좀 그런 게 있었죠. 또 스코틀랜드까지 따라가서 무슨 협상을 해. 도대체 그게 미국의 태도가 저게 우리가 알던 미국은 아니에요. 예? 좀 약간 불쾌하기 짝이 없어요. 근데 뭐 내용에 대해서도 뭐 우리 김 총장이 말씀하셨지만은 뭐 다들 좋다고 그러는데, 그러나 뭐 비판 여론도 있어요. 우선은 이 관세 협상을 타결한 후에 트럼프가 싱글벙글 웃었다는 게 나는 굉장히 심상치 않아요. 이게 어떻든 한쪽은 관세 협상이라는 게 한쪽은 좋고 한쪽은 손해가 보는 건데, 어떻든지 간에 트럼프가 싱글벙글했다고 그러는 거 보니까 자기들이 상당히 좀 만족한 거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싱글벙글했다 뭐 이러는 건데, 또 이게 3,500억이라는 것도 우리나라 예산의 60%예요. 600조 우리나라 예산이 되는데 이게 468조 정도 되는 거거든요. 이거 어떻게 조달할 거냐? 이것도 상당한 문제고, 또 일본에 비해서도 경제 규모로 봐도 일본은 5,500억인데 이게 우리는 GDP의 20%인데 3,500이 일본은 13%란 말입니다. EU는 6% 정도 돼요. 6,000억. 그러니까 이것도 상당한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이걸 보고서 어떻게 아주 잘했다 뭐 이런 평가를 하는 건지 나는 알 수가 없고, 특별히 찜찜한 거는 농산물이에요. 트럼프는 SNS에서 농산물까지를 완전하게 개방하기로 했다 그러는데 우리는 안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상당한 아까 디테일에 악마가 있다고 그러는데, 혹시 이거 뭐 뒤로 무슨 뭐가 있는 거 아닌가 뭐 그런 느낌도 가지게 되고, 그래서 이게 상당히 또 지금 현재대로 하면은 이대로 하면은 우리나라의 GDP의 0.3%에서 0.5%의 하향 영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 이거 잘 됐다. 이게 할 수 없이 했기는 했겠지만은 이거 잘 됐다 뭐 그렇게 얘기는 없을 것 같고, 이제 문제는 또 이제 이게 정상회담을 하면서 이게 방위비 이거를 할 것 같은데, 트럼프가 뭐 100조 달라고 100억 달라고 미리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거 얼마만큼 또 어떻게 될는지 그것도 참 걱정스럽게 짝이 없어요. 앞으로 협상 과정이 상당히 또 주목되는 대목일 것 같고요. 자, 오늘 오전에 이
법사위 전체 회의가 열려서 그동안에 이제 그 주요 법안들 우선 그 여야 합의로 양곡관리법하고 농산물 가격 안정법 이거는 이제 합의로 잘 처리가 됐는데 이제 방송 3법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좀 격론이 오가고 야당이 강력하게 이제 반발하는 상황에서 여당 주도로 통과가 됐습니다. 법사위까지. 그리고 또 노란봉투법도 이제 조금 전에 통과가 돼서 이제 법사위 처리만 이제 남겨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아마 이제 이 중에서 이제 어떤 법안을 하나를 이제 우선 통과를 시키고 그러면 이제 왜냐하면 필리버스터로 이제 야당은 맞서겠다는 그런 방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야가 이제 다음 주부터 상당히 또 이렇게 쟁점 법안을 놓고 이제 대치 전선이 드리워질 것 같은데 이 상황에서 좀 조언을 좀 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저는 야당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뭐 반대는 야당이 이제 그 하는 것이고 문제를 지적하는 역할은 야당이 맡는 일이지만 다만 이제 대안을 제시하면서 반대하고 또 비판을 해야 뭔가 좀 출구가 생기는 거죠. 국회가 합의할 수 있는 뭐 기본 출발점을 만드는 셈인데 현재 어떤 것은 대안을 내는 것도 있었습니다만은 대부분의 것들은 야당이 대안 없이 이제 아주 격한 비판을 제시하고 있어서 그 타협 과정으로 들어가는 게 순탄치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필리버스터 얘기가 이제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제부터. 근데 필리버스터는 뭐 소수 정당의 무기입니다. 당연히 야당 혹은 소수파가 쓸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그것이 국민적 여론에 어떻게 비춰지고 받아들여질 것인지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필리버스터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돌이켜보면은 성공한 필리버스터가 있고 그렇지 못한 필리버스터가 하나씩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 의정사에서 2016년에 그 대테러 방지법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당시에 새천년 민주당이 주도했던 야당으로 했는데 그것은 테러 방지법의 그 국정원의 그 정보 수집 기능이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어서 좀 견제를 해야 된다 하는 점에서 문제 제기하고 필리버스터를 했는데 물론 통과는 됐습니다. 그러나 그 필리버스터 과정에서 당시에 새천민주당이 많은 여론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성공한 필리버스터라고 볼 수 있죠. 법안은 통과됐지만. 그렇죠. 그다음에 2019년도에 필리버스터가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에 연동형 비례대표하고 그다음에 공수처 설치법이 쟁점이 되었던 것인데 당시에 우리 임명진 목사님 잘 아시지만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이제 주도했습니다. 했는데 당시에 연동형 비례대 문제는 국민적으로도 그거 뭐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이제 그 적극적 지지가 생기지 않았던 반면에 공수처 설치법의 경우는 그 반대에 대한 그 눈총이 아주 따가웠습니다. 왜냐하면은 정치 엘리트들, 관료 엘리트들의 기득권을 보호하려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이제 비판의 여론을 받고 이건 역시 뭐 통과되기는 했지만 그러나 이것을 주도했던 필리버스터, 그 자유한국당 주도했던 필리버스터가 성공하지 못한 실패한 사례로 이제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리버스터는 소수파의 권리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국민적 여론과 수용성을 어떻게 만들어내느냐가 관건이기 때문에 이것의 성공 가능성에 대해서는 곰곰이 사려 깊게 생각을 하고 들어가야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필리버스터 관련해서 이제 성공한 필리버스터도 있고 실패한 필리버스터 두 사례를 들어주셨는데 지금 쟁점 법안이 뭐 방송 3법 그리고 노란봉투법 소위 그리고 법인세 대안이라는 거는 뭐 빤하거든요. 법인세를 1%를 올리겠다는 거예요. 이건 OECD의 전체적인 그 기준을 보더라도 상당히 높은 법인세거든요. 기업을 장려한다고 대통령이 얘기하면서 한쪽에서는 법인세를 올린다. 지금 뭐 미국에 $3,500 이거를 줘야 되는 것도 기업이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기업을 옥죄면 도대체 미국에는 어떻게 투자를 할 거며 어떻게 경제를 살릴 건가? 그 뭐 대안이라는 게 빤하거든요. 사실은 법인세를 내려야 되는 거거든요.
노란봉투법이라는 거는 뭐 이거는 지금 모든 기업이 지금 뭐 반대를 하는 거거든요. 괜히 반대하는 거가 아니에요. 이게 뭐 무슨 울부짖다시피 하거든요. 더군다나 미국의 그 유럽의 그 기업 그 우리나라의 표 투자에는 거기에서도 다 지금 반대를 하고 있고 미국의 또 그 투자한 기업들도 다 지금 반대를 하고 외국 기업들 다 반대하고 있는데 심지어는 나가겠다고 이러는 여기서 기업 더 이상 못 하겠다. 뭐 이제 그런 여론이잖아요. 이거만은 대안이 있질 않거든요. 뿐만 아니라 지금 농지법, 방송산법하고 노란봉투법, 법인세 이 세 가지가 지금 쟁점 법안인데 이거는 벌써 여론이 상당히 있었던 거고 많은 전문가 단체에서 문제점을 지적했던 이런 건데 나는 이게 민주당이 좀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170석에다가 그리고 다른 야당까지 합하면 190석인데 이제는 옛날에 야당이 아니라 지금은 책임 있는 여당이거든요. 이제 국가 장래를 좀 잘 생각하고 형편을 좀 잘 생각을 해서 이런 거를 법안을 내야지 뭐 야당에서 하면 필리버스터를 뭐 100번을 한다 무슨 소용이겠어. 필리버스터라는 그 뜻을 좀 존중하고 그런 제도를 인정을 하고 여당이 그럴 때 그 의미가 있는 거지. 그 하나하나 그냥 막 밀어붙이고 그러면은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게. 나는 여당이 참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그 법안들은 다 전 정부에서 거부권을 행사했던 거니까 더군다나 그런 의미에서 이거는 잘 합의를 하고 타협을 하고 특별히 그 관련 단체의 얘기를 좀 잘 듣고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 건데 이 정부의 문제는 대통령은 무슨 뭐 통합을 하겠다고 그러면서 뒤로는 일 보면 전혀 뭐 편파적인 일을 하고 그리고 또 뭐 기업을 살리겠다 이러면서도 또 뒤로 보면 기업을 옥죄는 정책을 내고 이게 도대체 혼란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여당이 좀 민주당이 잘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좀 반론을 좀 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뭐 충분히 논의는 되었고 수기는 끝난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뭔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안을 놓고 조정하고 타협하는 과정을 좀 야당이 응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전당대회 말씀을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내일 민주당 전당대회가 열립니다. 민주당 전당대회는 뭐 아시는 것처럼 초기에 영남하고 이제 충청 지역에서 지역 순회 경선이 있었고 이제 수해 복구 때문에 일정을 전체적으로 이제 축소, 이제 취소해서 내일 이제 원샷 경선으로 이제 치러지게 되고 아시는 것처럼 이제 정청래 후보하고 박찬대 이렇게 양자 구도로 치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뭐 정청래 후보가 좀 앞선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고 박찬대 후보가 이제 많이 이제 붙었다. 그래서 굳히기냐 뒤집기냐 아마 이제 이 부분이 이제 관전 포인트인 것 같은데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 어떻게 좀 전망을 하십니까? 이번엔 뭐 그 보궐로 생긴 그 전당대회 대표 선거지만은 좀 아쉬운 점은 있어요. 왜냐하면 뭐 어떻게 강경하게 개혁 드라이브를 할 거냐 말 거냐 뭐 이런 것 가지고 시종일관 또 이재명 정부의 승리를 위해서라고 하는 구호에 뭐 다른 모든 것들이 묻혀서 정말로 이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 시점에 있어서의 정치 또 국정의 문제 이런 것들을 좀 논의하고 토론하는 과정이 부재했다는 점에서 저는 학자로서 좀 아쉬운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두 분 다 이제 비슷한 뭐 그 기조를 표명을 했습니다. 다만 조금 차이가 난다면 정청래 후보 같은 경우는 조금 아주 돌직구적인 강경 노선, 강경 개혁 노선을 천명을 했고 또 박찬대 후보는 이미 기존에 조금은 온화하고 통합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뭐 선거 과정에 들어오니까 양 후보가 별 구별할 수 없을 정도의 선거 슬로건을 제시를 했던 터라서 제가 아쉽다고 하는 대목인데 이제 호남의 민심이 사실은 결정을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두 후보 사이에 그 미세한 차이이지만 그 미세한 차이가 갖는 그 뉘앙스를 좀 깊이 생각하는 것이 호남 지역의 그 당원들과 대의원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전략적으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향후 진로 방향에 대해서 호남이 좀 고심하고 있는 대목을
누가 잘 부응할 것인지 하는 것이 성공의 관건일 텐데 예. 어떻게 될 것인지는 저는 얘기를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우선. 모를 정도.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기는 정청래 후보가 좀 정청래 앞서가 있긴 하지만, 예. 그러나 방금 말씀하셨듯이 예. 또 그 상층부의 기류와 또 기저의 기류들이 좀 다른 대목이 있고, 예. 호남은 굉장히 전략적 투표를 하는 터라서 예.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하느냐가 아직은 정확히 드러나 있지 않다는 점에서 잘 모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일단 내일 좀 뚜껑을 좀 열어봐야 될까요? 어떻게 여당의 어떻게 전당대회, 여당의 전당대회에서 그래도 당대표가 나온 사람이라 그러면 우리나라를 어떻게 발전을 시키고 미래를 향해서 나갈까 하는 국민들에 대한 희망과 좀 비전을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보면은 어떻게 야당을 죽일까? 아니면은 어떻게 더 이재명 대통령에 충성을 할까? 예.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뭐 지금 이 두 사람이 충성 경쟁, 이재명 대표에 대한 충성 경쟁, 야당에 대해서 얼마나 더 강경하게 할 거냐라는 그거에 대한 경쟁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난 두 사람이 누가 되든지 간에 뭐 난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별 의미가 없다는 생각합니다. 네. 예. 국민의힘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당대표 다섯 명을 나서고. 국민의힘도 참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예. 지금 논의가 되는 거를 보면, 당 대표 놓고 보면, 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뭘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뭐 전한길 씨 같은 사람이 무슨 뭐 면접을 본다, 뭐 그런 얘기도 있고. 지금 사실은 이게 국민의힘의 당론이라는 거는요, 탄핵에 대해서는 반대입니다.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반대입니다. 비상계엄. 예. 탄핵에 대해서는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찬성이고. 비상계엄은 찬성. 예. 그리고, 그럼요. 그거는 긍정적으로 보여요. 당론이. 근데 탄핵에 대해서는 반대라는 겁니다. 예. 어떤 당론이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정했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이미 사과도 여러 차례 했어요. 권영세 비대위원장 때부터 시작했어요. 네. 지금 무슨 뭐 그래서 대통령은 탄핵이 됐고, 네. 예? 구속이 됐잖아요. 네. 그리고 탈당했고, 그러면 국민의힘이야말로 이제는 좀 과거를 딛고 네. 과거에 대한 사죄를 하고 단절을 하고 앞을 향해서 어떻게 비전을 제시를 하고 이게 사실은 이재명 정부의 독재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예? 그런데 어떻게 이거를 폭주거든요, 지금. 여러 부분에서 폭주를 하는데 어떻게 이거를 막고 또 비판을 하고 이렇게 할 거냐. 이거에 대한 국민적인 그런 비전도 제시하고 또 그 보수 세력의 결집도 해야 되고. 예. 그런데 이게 전혀 보이지를 않으니까 국민들도 관심이 없고 예. 이게 누가 되든 이게 마찬가지 아니냐. 예. 아니 무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아니 예. 그걸 가지고서 전당대회를 대표를 뽑는다니 이게 되겠습니까? 굉장히 국민들도 실망을 하고 이게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네. 국민의힘 전당대회 상황은 어떻게 될까요? 별로 기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혁신 실패가 거듭되고 있지 않습니까? 김용태 비대위원장 혁신안 완전히 기각됐습니다. 네. 그다음에 안철수 비대위원장 혁신위원장 네. 며칠 만에 집어던졌습니다. 네. 그다음에 윤희숙 비대위원장의 안도 역시 빙빙 돌고 있습니다. 혁신의 가능성은 지금 거의 보이질 않고 있어서 저는 어떤 칼럼에서 이제 국민의힘 당원들이 이 희망을 좀 만들어 줘야 되겠다. 이렇게 했더니 있을까요? 예. 원래 이제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엘리트들이 못하면 이제 당원들이 네. 나서야 되는데 국민의힘 어떤 지도자가 저보고 그렇습니다. 아니 지금 당원들도 오염이 돼서 문제라고 각종 무슨 이상한 종파의 종교 세력들이 들어와 있고 글쎄요, 예. 뭐 아스팔트 세력이 들어와 있어서 당원들도 기대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게 이거 뭐 어떻게 하지 하고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일단 이제 후보 동력이 이제 끝났었는데 8월 22일에 그러니까 시간이 좀 있으니까 앞으로 이제 어떤 변화가 있을지 한번 지켜보기로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